대장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청탁 사실을 인정한 또 다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인펀드 부실 판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 임직원들이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KB증권 법인은 펀드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 다른 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같은 시간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개인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제1동포 고 최창일 씨의 재심 결과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2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습기 보이스 트로트 가수 신성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차량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이륜차 운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차종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행 전 헬멧 착용은 기본인 거 아시죠? 나하나쯤이야 생각은 금물!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전방과 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모두가 도로 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륜차 운전 문화 함께 해주실 거죠?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에서 시작된 우주를 향한 도전이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은 새롭게 문을 열은 우주항공청과 함께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5월 27일 시작되는 우주항공청의 담대한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 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G.O.D 데니의 0번 채널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인사드리는 G.O.D 데니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처럼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뉴스의 품격. 매일매일 익숙한 보통날 속에서
YTN 라디오와 함께하며 쌓이는 교양. 청취자분들의 눈을 맞춰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사 라디오 YTN 라디오로 모여라 얘들아.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합니다.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대부분의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이미 일어난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뉴스 파이팅. 저는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걱정되죠. 아, 근데 제가 아침마다 네. 인사이트를 얻어요. 오프닝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필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 외에 남녀가 헤어질 때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항상 남녀의 밑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시간 지나면요 감기처럼 사라져요. 아, 그럼요. 예, 모든 맞습니다.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치권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진표 국회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번 국회 내에서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 의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받을 건 받아라 뭐 이런 뜻이네요. 공수처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소환했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이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이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하기 위해서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 이게 무산된 겁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했기 때문인데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될 거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대질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큰 쟁점이 바로 VIP 경로설이잖아요. 네. 박 전 단장이 사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 김 사령관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자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 VIP 경로설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최근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A씨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경로서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사령관 그리고 A씨가 이 VIP 경로설 관련해서 통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어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동안 의원 워크숍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입법 전략들을 점검했는데요. 22대 국회를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5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이렇게 5개를 꼽았고요.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중점 추진 법안 총 56개를 3대 분야로 나눠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들이 모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회 소식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가 이 법화 유용과 관련한 책임을 이 재판에서 본인한테 돌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당내 경선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6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재판에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이자 또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배모 씨가 네.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예. 재판에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다 라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네.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했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배 씨가 식사비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판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네. 묻자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요. 법인카드 결제하는데 그냥 했다는 것.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배달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에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 네. 씨가 음식을 배달한 뒤에 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김 씨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진술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네.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냐 이렇게 되묻자 배 씨가 그렇다. 라고 답한 겁니다. 자신이 몰래 경기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고 김혜경 씨가 이를 몰랐다라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앞서서 배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좀 다른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김 씨가 음식값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예. 이번 법정에서는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요. 재판부도 배 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한 음식을 법카로 결제를 했는데 김혜경 씨가 이제 음식값을 현금으로 줬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배달한 음식을 시킨 사람이 누구였는가? 배고프니까 좀 시켜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되느냐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묻고 있었네요. 재판부가 4차례나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배모 씨가 이미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 소식은 또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인데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네, 김호중 씨 사건이 매일매일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앞서 어제 오전에 경찰이 김호중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네.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적용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네.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해서 또 3명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검찰이 법원에 이 3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3사람에 대해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하네요. 이 콘서트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예. 김호중 씨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예정이 돼 있는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공연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변수가 됐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내일 오전 11시 30분, 본부장 전 씨가 오전 11시 45분, 김호중 씨가 정오에 각각 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예정된, 그러니까 내일 밤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이 콘서트 출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일 공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공연이 가능할지 이런 가운데 YTN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에서 진 사실이 드러났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YTN 단독 보도였습니다. YTN. 김호중 씨가 네.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지난 2020년에 김호중 씨와 무명 때부터 같이 일을 해온 전 매니저가 김호중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자신이 김호중 씨를 지원해왔는데 김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입상을 한 뒤에 말도 없이 지금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산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김호중 씨가 패소 다음 날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라면서 예. 열람 제한까지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훈련사 강영숙 씨. 이 갑질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영욱 씨, 당사자는 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형욱 씨의 갑질 논란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네. 논란이 처음에 시작된 건 강형욱 씨의 회사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구직 사이트에 익명으로 부정적 후기를 남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을 당하면서 힘들었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강형욱 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강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동의서까지 서명하도록 주장을 올린 건데요. 네. 강형욱 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강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동의서까지 서명하도록 주장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을 받았다. 네. 급여가 단 9,670원 입금됐다. 그리고 강형욱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방치했다. 이런 의혹들이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강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강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동부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당국이 지금 이 강형욱 대표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듬컴퍼니의 소재지 관할지청인 고용부 의정부지청 관계자가 아직까지 관련된 진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독, 조사에 착수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 착수 권한, 조사 착수 권한은 관할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본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호중 씨도 그렇고 강형욱 씨도 그렇고 팬들이 충격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모든 논란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